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직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전에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대환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채무가 연체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들어와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독촉이 심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독촉이 무서워서 이번 달 거까진 갖고 개인회생 하겠습니다. 돈만 버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대환대출 받고 이래버리면 이게 최근 대출로 잡힌단 말이죠. 최근 대출로 잡히면 금지명령 신청, 개인회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연체돼서 개인회생 들어와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대환대출을 받는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회생 전에 급여가 높은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해서 연봉이 올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들어오시면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내가 받는 세후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내 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월 변제금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에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라고 하면 미룰 수 있으면 좀 미루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나서. 연봉 협상도 급한 거 그때 아니면 절대 연봉 안 올려준단다 회사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개인회생 전에 급여 협상을 해서 급여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회생 전에 카드가 연체가 되지 않아서 카드 한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개인회생 할 거니까 카드로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다 사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막 비싼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비를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카드 한도가 남았다는 이유로 TV를 구입하거나 그리고 막 금을, 골드바를 사시는 분도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런 걸 사면 카드사에서 이의 신청 들어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럼 깐깐하게 봅니다. 그렇게 개인회생 전에 카드를 그렇게 사치 부리는 데 썼으면 그거 싹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가 즉 내 재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월 변제금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드 한다고 남았다고 해서 비싼 사치품이라든지 법무 비용, 개인회생 들어가려면 법무사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법무사 보수를 결제를 해도 카드사에서는 법원에 이의 신청합니다. 사기다 이러고요. 그리고 저희들 법무사한테도 통지가 와요. 카드사한테. 왜 이런 거 결제하느냐 하지 마라. 가맹점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회생 전에 상속을 받으시면 안 돼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즉 내 재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월 변제금이 높아지는데 상속을 받아버리면 그만큼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재산이 엄청난다. 그러면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그 돈 받고 빚 갚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속된 돈을 따로 별도로 내가 형제들한테 받을 수 있거나 이러면 상속을 포기하세요. 정식으로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협의로 그래 네가 일단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재산 빼돌리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식으로 법원에다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서 상속 포기 결정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으로 안 잡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개인회생 전에 퇴직금 받지 마세요. 이 퇴직금도 재산이거든요. 일반 퇴직금은 2분의 1이 재산으로 보고 퇴직연금은 전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든 일반 퇴직금이든 개인회생 전에 받아버리면요, 그때는 전부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내 재산이 올라가서 그만큼 월 변제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회생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사무실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장 사무실이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주는 전문 법무사님이나 대리인 사무실을 찾으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지 개인회생 통과됐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월 변제금을 얼마만큼 적게 내고 통과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즉 월 변제금을 올리는 행동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